공대 안 갈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물리를 미수강했다가는 학종으로 쓸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 같은 학과를 보면 꼭 공대 준비생이 아니어도 물원 물투를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신 선택 과목 고르는 꿀팁입니다. 특히나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친구들이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제가 보아하니 선택하는 기간은 다 끝이 났고 경우에 따라 최종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정도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고1 친구들이 고르고 나서도 계속 선택 과목 관련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과인데 수학, 미적, 기하, 확통을 다 들어야 되나요? 공대를 안 갈 거면 물리 안 들어도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탐과 탐을 섞어서 수강해도 되나요? 요 질문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택 과목 관련해서 궁금증을 다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학과별 권장 과목 영상으로 다뤘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대에서 발표한 과목들 관련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서울대 말고 연대, 고대, 중앙대, 경희대, 성대 이렇게 5개 학교가 같이 발표한 학과별 권장 과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학 관련 과 같은 경우는 과탐을 따로 지정해 두지는 않았고 수학을 다 지정을 해놨죠.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을 다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건 컴퓨터 관련 학과인데요. 아무래도 컴공이 이미지상은 공대를 대표하는 학과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물리를 요구하지 않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 기하가 핵심 과목에 들어가 있고 확률과 통계랑 인공지능 수학이 권장 과목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물리나 다른 과탐 과목을 요구하지는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특징은 인공지능 수학을 명시해놨다는 건데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컴공을 희망할 경우 아무래도 인공지능 수학을 수강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훨씬 탄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컴공 희망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공학과를 보면 요구하는 과목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기하도 요구하지 않고 과탐도 아무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공은 대비하긴 편하지만 권장 과목에 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몰릴 수 있겠다라는 건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물리학과인데요. 물리학과면 물원, 물투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권장 과목에 화학원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과를 준비하더라도 화원은 들어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재료, 화공, 고분자, 에너지 관련 학과들을 보면 원자력공학과나 대표적으로 신소재공학, 에너지공학 같은 학과들이 여기 포함이 돼요. 여기 보시면 미적, 기하, 확통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물원, 물투, 화원, 화투를 듣는 게 아무래도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생명과학, 환경, 농림 관련 학과들을 살펴보면 여기는 화원, 화투, 생원, 생투를 수강하는 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특이한 건 여기 기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하를 명시해두지 않은 학과는 자연계열 전체에서 산업공학과랑 생명과학, 보건, 농림 관련 학과들이고 나머지는 수학을 다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기전자, 그리고 건축 관련 학과들, 그리고 화학 관련 학과들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 공대가 아닌데도 물리 수강을 해야 유리한 학과가 있다는 건데요. 보이시죠? 여기 화학과는 화원, 화투가 핵심 과목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물원, 물투도 권장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나중에 화학과는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공대 안 갈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물리를 미수강했다가는 학종으로 화학과를 쓸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같은 학과를 보면 꼭 공대 준비생이 아니어도 물원, 물투를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건설이나 건축 관련 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기준으로는 물원을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서울대에서 발표한 권장 과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랑 건설환경공학과에 필요한 과목에는 물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여기서는 물원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건축이나 건설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서울대에서 발표한 것만 보고 물원을 미수강해서는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물리를 들어두시는 게 유리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의학 계열도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의학 계열, 약학 계열, 간호보건 계열에 나눠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의대약대는 화생만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분명히 물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종으로 상위권 대학의 의학 계열을 노리시는 분들은 물원도 수강해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수시로 상위권 대학의 의대약대를 합격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물원 수강자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으시죠? 간호학과는 여기 보이다시피
생원, 생투, 화원, 화투를 과탐 선택할 때 신경 써서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학과별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살펴봤고요. 덧붙여서 학생들이 많이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사탐, 과탐 섞어서 들어도 되나요? 이거 고민했던 분들도 있으시죠? 자, 이 질문을 한 친구의 의도를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과탐 여러 개를 듣는 게 내신 따기에 좀 부담이 되니까 과탐을 좀 덜 듣고 싶어서 물어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당연히 계열에 충실하게 과탐을 최대한 많이 듣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과탐 3과목에서 4과목을 듣는 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부담을 무릅쓰고 수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탐을 많이 수강한 학생을 학종에서 우호적으로 보는 경향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걸 떠나서도 여러분들이 과탐을 적게 수강해 두시면 고3이 돼서 원서를 쓸 때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을 지금 목표는 의대지만 혹은 약대지만 혹은 컴공이지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 성적을 보고 학과를 틀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성적과 타협해서. 그러면 그때 수강 과목이 많은 경우에는 원하는 학과들을 좀 골라서 틀 수 있는데 수강한 과탐이 몇 개 없으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원서를 쓰기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추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두려면 과탐을 많이 들어두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긴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정 과목의 수강자 수가 너무 적으면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 하필 물리 수강자가 50명도 안 돼. 30명밖에 안 돼. 그러면 괜히 물리 골랐다가 내신 폭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예외적으로 수강자 수가 너무 적으면 내신 숫자를 따기 위해서라도 그 과목을 피해서 골라야 될 수는 있어요. 전략적으로.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많이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끔 물어보시는 질문. 대학이 제시한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이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데 이수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을 받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를 한 게 있어요. 이수 권장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듣지 않은 경우 평가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수 권장 과목이 없더라도 지원 자격처럼 결격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대학은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학생이 처한 상황도 고려하겠지만 추가적인 노력도 기대합니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다면 외부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기를 추천합니다. 동일 과목이 없으면 유사 명칭의 과목을 이수하세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신 선택 과목 고르는 꿀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잘 선택을 하신 것 같나요? 이제 선택 과목 고르는 건 끝났으니까 뭐만 남았죠? 그쵸? 좋은 성적을 받는 것만 남았죠? 이제 열공해서 고른 과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